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SQL 인젝션 보안, SQL 삽입 보안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한 개념 살펴봤죠? 그쵸? SQL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SQL, 즉 SQL의 입력값을 조작해서, 그쵸?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를 회피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는 수법을 갖다 우리는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공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오류를 보고 그 오류를 기반으로 SQL 문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치? 공격하는 방법인 에러 베이스드 SQL 인젝션 공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SQL 문의 연산자가 유니온, 즉 합집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합집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유니온 베이스드 SQL 인젝션 공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오류를, 그쵸? 오류를,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 오류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SQL 인젝션 방법이 우리 블라인디드 SQL 인젝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매스 SQL 인젝션 방법,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쵸? SQL 인젝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격 방법 우리가 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려면 SQL 인젝션, 그러니까 SQL문에 수행되는, 그치? 입력값들을 사전에 적합한 입력값이 되도록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우리 SQL문이 수행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값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프리페어드, 그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그치?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객체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SQL 인젝션, 그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에서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은 주로 우리 SQL문, 그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SQL문에 대한, 그쵸? 공격,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 단원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실행 코드를, 실행하는 어떠한 실행 코드를 삽입을 해서, 그쵸?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크로스 사이트 삽입이라고 하는, 삽입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크로스 사이트 삽입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먼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면 이러한 크로스 사이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쵸? 어떻게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쵸?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하는 이 공격 방식이 또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데 이 공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같이 공부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일 업로드에 대한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불법적인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취약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류 페이지, 우리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치? 오류를 통해서 어떤 그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오류 페이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쵸?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건 공격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고 변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안도 그쵸? 상당히 어렵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번 단원도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단원에 먼저 크로스 사이트 공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XX라고 하는 거, 그쵸? 우리 그걸 갖다 우리 XXX라고 하는 거, 요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약자예요. 우리가 요거 크리스마스 그래서 엑스마스 이렇게 쓰듯이 크로스 그러면 이렇게 X 이렇게 써서 XX라고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악의적인 여러분들 우리 보안 전공하는 학생들은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좀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악의적인 malicious라고 하는 게 악의적인 이런 뜻이죠. 영어 단어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코드를 그쵸? 사이트에 삽입하여 그쵸?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거예요. 실행 가능한 코드들을 웹페이지에다가 삽입해서 서버를 장악하지 않고도 그치? 정보를 갈취하거나 세션을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악성 코드, 그렇죠? malicious 코드들을 삽입을 통해서 시스템에 그렇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그러한 보안의 약점을 갖다가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XXX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상당히 그쵸? 공격 방식이 다양하고 변칙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통해서 그치?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어떤 정보를 빼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WASP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단체가 3년마다 한 번씩 그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취약점, 가장 취약한 것의 순위 탑 10을 우리가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탑 10 중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1등 또는 2등 우리 SQL 인젝션하고 거의 대등하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단원에서 우리가 SQL 인젝션에는 SQL을 갖다가 우리가 인젝션 SQL의 교묘한 SQL 실행하는 그 SQL문을 갖다 삽입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데 이거는 SQL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코드래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삽입시켜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사이트에 삽입해서 그쵸? 공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실행 가능한 코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저 뒤에 가서 이제 볼 건데 자바스크립트.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그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여기다가 공격할 수도 있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어떤 일부의 코드들을 정상적인 웹페이지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서 그놈을 그쵸? 자동 실행을 통해서 그쵸?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것도 그쵸? 해킹을 하는 거죠. 정보를 갈취하거나 그쵸? 어떤 세션을 탈취를 해서
어떤 쿠키 값이나 이런 걸 탈취를 해서 비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이제 접근하게 하거나 또는 대리 접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쵸 시스템을 그쵸 공격하는 방법, 해킹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방법은 크게 나누면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방식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과 또 하나는 리플렉티드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식으로 나눠져요. 아시겠어요? 공격의 방식에 따라서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식과 리플렉티드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고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건 교묘한 실행 가능한 코드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웹사이트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그죠 클라이언트한테 공격을 감행하는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그죠 공격 방식이 바로 스토어드 그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식이고 리플렉트라고 하는 건 어떤 사이트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해킹도 해가면서 리플렉트라는 건 어떤 특정한 사이트의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다시 그쵸 그걸 갖다가 반환을 받아서 교묘하게 어떤 그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통해서 어떤 공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방식보다는 조금 덜 악질적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 개념. 그쵸? 우리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가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우리 대부분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웹이에요. 우리 취약한 건 웹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은 웹을 의미하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점송할 입력 매개 변수. 우리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뭐 글 쓴 사람, 제목, 내용 이런 거 있잖아. 그쵸? 회원을 가입하려면 회원의 이름, 그쵸?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찾기 기능을 하려면 검색어 넣는 기능.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점성의 입력 매개 변수에 매개 변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입력 매개 변수는 우리 인터넷에서 어떤 주문을 하려면 주문을 누르면 또 주문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 양식에서 우리가 그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 다해 그런 것에 실행 가능한 코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실행 가능한 코드는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자바스크립트를 할 거야.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원래 의도했던 정상적인 서비스 이외에 어떤 개발자가 어떤 웹페이지를 그 프로그램 해놓으면 어떤 웹페이지를 개발자가 그걸 코딩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 서비스의 어떤 그쵸?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서비스 형태를 그쵸? 서비스 방법을 변경시키는 거야. 변경을 통해서 그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그쵸? 공격을 통해서 그치? 정보를 탈취하거나 세션을 탈취하거나 그치? 그런 정상적인 서비스를 그쵸? 정상적인 서비스 아닌 그쵸? 예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쵸? 어떤 공격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XXX 그쵸? 외에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게 해서 그치?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어떤 공격의 형태 이걸 갖다 우리 크로스 사이트 공격의 특징, 개념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치?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유발시키는 거야. 뭐 실행 가능한 코드를 그쵸? 악의적인 실행 가능한 코드를 어디다가 웹페이지에다가 그쵸? 삽입을 해서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 비정상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치?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쵸? 정보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세션을 탈취하거나 정보를 갈취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치? 이거에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그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언어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우리 SQL 인젝션에도 입력 파라메터의 부적절한 검증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동적인 웹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적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부적절한 검증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경우로 서버를 경유하여 조작된 웹페이지 및 URL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야. 클라이언트를 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야. 웹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 SQL 인젝션은 SQL 지난 단원에 했던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서버를 공격하는 거야. 목적이. 근데 이거는 클라이언트를 공격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야. 그쵸?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서버를 그쵸? 비정상적으로 서버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뒤에서 우리 이제 모의 해킹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해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왜 하느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쵸? 해킹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은 어느 조직이나 회사는 정보자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보자산, 중요한 정보자산을 그죠? 빼가는 거야. 그죠?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 클라이언트의 쿠키 값을 탈취하는 거야. 우리 쿠키 값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저장한 쿠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작은 기억 장소가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거기에다가는 여러분들 로그인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민감한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쿠키 값을 만약에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이 그치 인증 정보가 쿠키 값에서 저장을 한다고 하면 그 쿠키에 있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읽어서 그쵸 어떤 서버에 그 클라이언트 대신 그 서버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이따 뒤에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D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 자바스크립트를 나타나는데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듈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예 웹 애플리케이션 페이지를 아예 조작할 수도 있어요. 악질적인 거죠. 악질 종자들이에요. 아주. 그쵸?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립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서버에 잠시 어떤 걸 실행하면 서버에 잠시 보관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쿠키에도 저장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키로깅이라든가 또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죠? 어떤 특정한 서버를 갖다가 좀비 PC를 통해서 특정한 서버를 공격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웹페이지를 내가 접근을 하면 세션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웹 서버를 접근하면 세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웹 서버를 접근하는 거거든요.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그 세션 아이디를 탈취를 갖다 우리 비행기 탈주범, 탈취자 그런 건 하이제커 그러잖아. 이 하이제커를 영어에서 탈취, 갈취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비행기 이렇게 탈취범을 갖다 하이제커라고 그러잖아요. 하이제킹, 섹션 탈취하는 거죠. 그쵸?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쿠키 값을 탈취하거나 도움을 통해서 아예 페이지를 조작을 하거나 클립보드 값을 읽거나 키 로깅을 한다든가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한다든가 그쵸? 세션을 탈취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쵸? 목적으로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공격을 해커들은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책, 시큐어 코딩 방안,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버 측면의 대응 방안과 클라이언트 측면의 대응 방안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웹 페이지를 만들면, 웹 프로그램을 짜면, 웹 페이지를 만들면, 그렇죠? 웹 페이지를 만들면 이 웹 페이지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버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웹 서버에서 실행하는 코드가 있고 웹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코드가 있다고 그랬죠. 웹 서버에서 실행하는 코드를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걸 갖다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로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화면에 표현해 주는 거,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HTML,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그치? 이런 것들, 뭐 자바 애플릿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서버에서 실행하는 건 ASP, JSP, PHP, 뭐 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작하는 거야.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것들을 조작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 먼저 서버 측면에서 대응 방안은 입력값을 서버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전에 정당한 입력값인지를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아시겠어요? 우리 검증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검증하잖아요. 우리 검증을 할 때 내가 봐봐. 내 설명 잘 들어봐. 어떤 것은 안 돼. A라는 거,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검증하는, A라는 것도 안 되고 B라는 것도 안 되고 C라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특정 안 되는 것만 이렇게 검증하는 거가 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D, E, F, G, A, B, C를 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뭐라 그래요? 블랙리스트 방식이죠. A, B, C는 블랙이지, 그치? 블랙리스트 방식이죠. A와 B와 C는 안 돼.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 이걸 갖다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안에서. 근데 거꾸로, 그치? A만 되고, B만 되고, C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아까 거 블랙리스트하고 틀린 거죠? A만 되고, B도 되고, C만 돼. 나머지는 싸그리 안 돼.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죠. 아시겠어요? A, B, C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블랙리스트. A만 되고 B만 되고 C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걸 갖다 우리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 보안에 더 강력할까요? 되는 놈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되게 하면 더 강력한, 그쵸? 보안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블랙리스트 방식보다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 보안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입력값 검증을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하라. 그 다음에 HTML 인코딩 출력을 UTF-8이나 ISO 8859-1 우리 이거 출력 방식이 있거든요. HTML 이렇게 서버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때 어느 방식, 어떤 그 코드 방식으로, 그 문자 코드 방식으로 할 건지를 미리 보내줘야 돼. 그럴 때 UTF-8이나 ISO 88591로 그치? 보내줘야 돼. 그럼 좀 덜 안전해. 그 다음에 HTML 포매팅 입력 페이지를 HTML을 이렇게 포매팅 하잖아. 우리 CSS도 포매팅 방법이잖아. CSS. 그치? CS, 캐스케이드, 그쵸? 스타일 시티라고 하는 CS도 포매팅. 이런 포매팅 하는 걸 최소화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 쿠키 정보 저장을 클라이언트를 공격한다 그랬잖아. 쿠키는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어? 클라이언트에다가. 그러니까 중요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는 거를 그치?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을 강화해야 돼. 인증 강화. IP를 통해서 서버 인증. 그러니까 어떤 IP를 접속하는 사람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죠.
그치? 우린 대부분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면 서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IP를 이용하면 어떻게 특정한 컴퓨터에서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치?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죠. 또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쿠키 접근을 그저 제한을 시켜야 돼. 우리 그치?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쪽에서 쿠키를 읽는 그런 기능들을 대부분에 좀 제한을 시켜야 돼. 왜? 그 스크립트에서 쿠키를 접근해서 쿠키 값을 가져간다니까요. 대부분에.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 서버 측면에서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대응방은 주기적으로 그쵸?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패스워드가 유출되면은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최신 버전으로 패치된 브라우저를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윈도우즈 XP나 지금도 아직 윈도우즈 7 쓰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들 관공서 같은 데면 윈도우 XP 쓰는 사람들도 있다. 상당히 보안에 취약한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거기에 깔린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아직도 쓰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해져. 최근 윈도우 10이라든가 윈도우 익스플로러 11 버전 같은 거, 엣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더 그죠? 보안에 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링크 클릭 대신 URL을 직접 입력하도록 해라. 그런 것들 다 참고사항이에요. 브라우저 보안 등급을 상향, 쿠키 사용 이따가 해볼게요. 쿠키 사용을 금지시켜 놓으면 쿠키에다 뭐를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ASCII, 여러분들 우리 태그 실행한다고 하는 건 뭐야? 우리 웹에서 실행한다면 클라이언트에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대부분 태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그, 그죠? 입력값에 있는 태그 같은 것들을 다른 글자 등으로 이렇게 메타 태그로 이렇게, 그치? 변경을 시키면은, 그쵸? 입력값에 그 실행 코드들이 실행 못하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허용된 HTML 태그만 입력하도록, 그죠? 파라미터 값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따가. 어떤 여러분들 게시판에 글 쓰거나 이런 거는 우리 HTML로 해서 멋있게 이렇게 글 모형을 보여주게 HTML 같은 걸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해준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태그를 전부 다 막아버리면 HTML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 HTML 태그명들만 어떤 거 안 되는 것들만, 그치? 안 되는 것들만 파라미터 값으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치? 보안성이 검증된 API를 사용해서 위험한 문자를 제거할 수 있어요. OWASP의 ESAPI라고 하는 요거를 내려받으면은요,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에 그 필터링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고 그걸 API로 받아서, 그쵸? 그걸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 없어질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뭔지 이해가시죠? 그쵸? 자,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은 두 가지. 하나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과 리플렉티드, 그쵸? 크로스 사이트 공식 방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두 방식을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드 저장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에 이 교묘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불법적인 거죠. 원래 정상적인 웹페이지 실행에 덧붙여 비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그치? 실행 코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사이트를 크로스해서, 크로스라고 하는 건 건너편인 거지. 어크로스 그런 건너편 그러는 거. 어떤 사이트를 건너서 크로스해서 공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이트에다가 놓고서 그걸 크로스해서 다른 사이트로 토스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렇다 우리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에서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공격 방식. 스토어드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이 공격 코드가 실행할 수 있는 이 교묘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 코드가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클라이언트는 다 이 공격에 다 노출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교묘하게 처리되는 그
스크립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해볼게요. 따라서 공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트에 취약한 웹 서버, 그치? 게시판이라든가 방명록이라든가 대화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심지어는 뭐 회원가입 창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등 여러 가지 우리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 방명록에 글을 쓰는 거, 공지사항에다 글 쓰는 거, 대화방에다 글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야. 그쵸? 웹서버에 저장하고, 그치? 클라이언트가 해당 게시물을 요청하는 순간 악성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수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방식이야. 클라이언트 투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쵸? 그 공격하는 거, 실행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잖아. 그치? 저장되어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저장되니까 저장은 안 지워지잖아. 지속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공격이 아니고 persistent한 어태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이거는 게시판에 글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게시판에 글 쓸 때는 게시판의 본문뿐만 아니라 제목, 작성자의 이름, 날짜, 첨부 파일 등이 모두 가능해. 거기다가도 다 실행 가능한 악성 스크립트로 거기다 다 심을 수도 있어요. 또한 게시판 위에도 사용자 프로필에 닉네임 쓰는 거 있잖아. 주소란, 전화번호란 이런 데도 전부 다 악성 스크립트를 다 삽입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등 사용자가 입력이 가능한 모든, 그치? 입력의 데이터에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목, 작성자 이름, 날짜, 첨부 파일, 그치? 글 본문, 닉네임, 주소 이런 것들은 뭐야?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돼 있잖아. 저장되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같이 포함해서 저장시켜 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그쵸?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된, 그치? 이게 뻘건 이 사람 요 해커잖아요. 공격자예요. 해커가 먼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한 뭐 게시판의 글 본문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쵸? 글을 게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크로스 사이팅 스크립트 악성 코드가 되어 있는 실행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겠지. 아니 게시판을 얘기를 하면 게시판 본 글에다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스크립트, 엔드 스크립트 이건 뭐예요? 이 스크립트와 엔드 스크립트 사이를 얘를 실행시키겠다라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실행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바로 링크를 실행하는 거예요. 해커닷컴이라고 하는 요 해커닷컴, 이 해커닷컴에는 receive.j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겠지. 여기 receive.j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깔려 있겠지. 요것도 웹서버로 깔려 있겠지. 그 웹서버에 입력 파라미터 값으로 document.cookie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document.cookie라는 건 뭐냐면 그 클라이언트의 쿠키 값이 있죠. 쿠키 정보를 가져와요.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 있다고 보여줄게. 쿠키 정보 값을 가져다가 receive 요 receive.jsp를 실행하는 거에 입력 값으로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 갖고 있는, 봐봐,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요런 스크립트를, 실행 가능한 요 교묘한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가 뭣도 모르는 이 사용자가 이 스크립트를 요청할 거 아니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요청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그치,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얘는 잘 모르는, 그쵸, 착한 사용자가 얘를 가지고 와서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얘가 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돼.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요 쿠키 값을 전부 다 빼다가 요 서버에 있는 receive.jsp라고 하는 거에 입력 값으로 전부 다 전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이 사용자의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누가 이 공격자인 해커가 이 클라이언트의, 그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쿠키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봐. 그럼 클라이언트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값을, 그치, 이 해커가 이 사람의 유저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뭔가를 얘는, 그치, 갈채울 수 있어요. 그쵸? 응?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같이 할 수 있어. 왜? 쿠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뭐야? 이제 게임 끝이지. 이 사람을 가정을 해서 그치? 해커는 이 사람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치? 서버에 접속해갖고 여기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격하는 걸 갖다 우리는 스토어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식이다 그래. 이해되셨죠? 그쵸? 애매모호하죠? 자, 그럼 직접 우리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자, 직접 이제 우리, 그쵸? 내 모의 해킹 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해킹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그쵸?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해킹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저랑 같이 이제 한번 해킹을 할 건데, 해킹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해킹을 해볼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커가, 요거, 그쵸? 짐승 같은 이 해커가, 그쵸? 이 게시판, 홍길동 게시판의 글쓰기 양식 페이지를 띄워다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서 띄워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작성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관리자로 해고 추첨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거 있나 이렇게 그냥 혹할 만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치? 글을 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썼어. 이거 해커가 하는 거야. 해커가 이 짓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실행 코드로 써. 이게 실행 코드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야. 자바스크립트잖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에서 얘가 실행하면 뭐냐면 바로 요거 http study.du.ac.kr에 8080에 있는 웹 시큐리티라고 하는 웹 세깅 밑에 있는 receive.jsp를 실행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요거는 뭐냐면 커리 스트링 값 넣을 때 이렇게 넣는다 그랬잖아. 파라미터 값으로 어떤 값을 전달하냐면 다큐멘트, 현재 위치에 있는 다큐멘트의 쿠키 값을 다 읽어가지고, 그치? 요 해커 사이트에, 그쵸? study.du.ac.kr이라고 해커 사이트에 있는 receive.jsp라고는 서버 프로그램의 입력 값으로 전달하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요거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쿠키 값을 누구는 이 해커가 자기의 서버에다 저장을 시켜놓고 그 쿠키 값을 읽어다가 이제 공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게시판에다 글을 써요.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글을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와 같이 해커가 눈이 뻘겋게 이 해커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실행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치? 이렇게 글 게시하고 비밀번호 놓고 여기다 글을 게시하기 클릭하면 게시판 목록에다가 이렇게 15번 추첨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네, 이렇게 보이겠지. 이거 하나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해커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치? 이 바나나, 한송이, 우리 지난 단어를 했죠? 한송이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해커가 아니야, 이 사람은. 바나나, 몽키를 가지고, 그치? 로그인을 해서 얘 페이지를 보겠지. 해커가 만들어준 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클릭하겠지. 클릭하면, 그치?
클릭하는 순간에 이거를 그치 클릭하는 순간에 클릭하는 얘가 클릭하는 순간에 그치 클릭하는 순간에 얘가 이제 클릭하는 순간에 요거 read.jsp가 딱 실행할 거야 얘가 read.jsp가 딱 실행할 거야. 실행하는 얘를 요청하는 순간에 실제 내용을 띄워야 될 거 아니야. read.jsf에서 요 글 내용을 띄울 거 아니야. 글 내용을 띄울 때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글을 띄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치? 얘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숨겨놓은 그치? 네 번째로 이제 실행이 돼. 실행이 되면서 요게 해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치? 해커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뭐냐면 얘가 receive.jsp야. receive.jsp야?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거야. 얘가 실행돼서 그쵸? 입력값을 파람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receive.text에다가 그 입력값을 저장하는 거야. 쿠키 값을.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에 얘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이 바나나 몽키라고 입력해서 그치? 실행한 사람 요 제목을 눌러서 누른 사람은 요 누른 사람의 바나나 몽키라고 하는 그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치? 쿠키 값이 전부 다 누구한테? 해커한테 receive.txt 파일에다 저장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공격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직접 한번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볼까요? 그치? 자, 먼저 우리 사이트에 갈 거야. 아시겠어요? 사이트에 가서 먼저 우리 사이트를 하나 열게요. 잘 보세요. 조그맣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이트 하나 빨리 열 거야. 이렇게 사이트.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에서도 했던 건데 여기 그치 여기 스터디 요게 이제 해킹 사이트를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studydu.ac.kr에 8080에 apbsek의 list.jsp를 딱 들어오겠지. 그리고 해커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다가 자기 어떤 거를 하든지 그치? 해커가 애플에 2155 이렇게 뭐 해커가 이제 요거를 교묘하게 SQL 인젝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커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길으니까 해커가 이렇게 여기다 썼어. 추천에 당첨됐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해커가 그쵸?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썼어. 그치? 여기다 원래 내용 쓰는 난이잖아. 추천에 당첨됐습니다. 어떤 내용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교묘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게시했죠. 이제 해커가 한 거야, 이거는. 글을 게시하면 이거는 추천에 당첨되셨습니다라고 이거는 해커가 한 거다. 이수일은 해커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 이수일은 해커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저 글을 보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해서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 우리 요 바나나 몽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나 몽키를 우리가 어디다가 쿠키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로그인 상태, 다음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또 되기 위해서 로그인 상태를 일정량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치? 로그인 상태 했어. 그리고 나서 목록으로 갔어. 지금 여러분들 로그인 한 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야. 해커가 아니고 그치? 한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치? 이 글을 뭔지를 얘가 몰라고 이제 로그인 했어. 그럼 이 한송이는 이제 솔깃해서 추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겠죠. 아시겠어요? 얘를 누르는 순간에 그치? 얘를 누르는 순간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치?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얘가 실행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눌렀어. 그래서 해킹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됐어.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닫혀버렸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한송이가 바나나 몽키라고 하는 걸로 로그인해서 실행된 그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그 쿠키 정보는 누구? 이 해커가 빼 가져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커가 빼가졌는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해커 서버로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커 서버로 가면 해커 서버가 아까 여기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여기 receive.jsp가 있자 그랬잖아. 여기 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 얘가 파라미터 클라이언트 아까 바나나 몽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한 사람의 값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쿠키 값을 받아서 이 쿠키 값을 receive.txt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얘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을 윈도우를 띄워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여기 그쵸? 서버에 해커 서버에 얘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receive.txt가 여기 있겠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 보시면 쭉 그치? 패스워드 몽키 그쵸? 유저 아이디 바나나 패스워드 몽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그쵸?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에 있는 모든 쿠키 정보 또 다른 정보들도 다 갈취해 간 거지. 아시겠어요? 그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있는 바나나 몽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그치? 그걸 쿠키에다 저장한 거거든. 아까 클릭해서 그 정보를 빼간 거지 얘는.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빼갔으면 이제 무슨 일만 하면 되니까요? 얘는 그쵸? 얘는 무슨 일만 하면 얘는 어떤 일만 하면 되나요? 이제 얘는 그쵸? 얘는 글을 쓸 때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얘는 바나나 그치? 바나나 해커가 몽키라고 하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이제는. 그치? 내게 아니고 그치? 한송이 거잖아. 이수 이름 저거고. 그래서 얘 이걸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치? 아까 우리 여기 텍스트에서 우리 바나나 몽키 아까 봤잖아. 바나나 그쵸? 몽키 해서 그치? 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이제 마음대로 그치? 해커가 그치?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 가지고 이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글도 쓰는 거고 뭐 그치? 뭐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쵸? 글도 확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요 추천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서 얘를 또 클릭하면 그 사람 로그인한 그 클라이언트의 쿠키 정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값도 또 누가 그치? 해커가 다 가져가겠지.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게시판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잖아. 불특정 다수가 이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 10억 원 추천에 당첨됐으면 누르는 순간 모든 정보들은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다 서버에 해커로 전부 다 전달이 돼 버리겠죠. 얘는 그쵸? 퍼시스트한테 계속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걸 공격이 가능한 거죠. 모르는 사람 추첨에 당첨됐습니다. 뭐야? 그리고 다 호기면서 누르는 순간 전부 다 해킹되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와 같은 것을 갖다 우리는 그치? 서버에 저장해서 서버에 저장해서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스토어드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해킹이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와서 하시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해킹을 해가면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여러분들 study.easyok를 여러분 집에서 접속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보고 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첫째 시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좀 잠깐